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남은 것은 극명하게 두 개로 갈라진 대한민국과 정치 보복, 적폐 수사뿐입니다. 그 상흔이 곳곳에 깊게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나올 줄 알았던 국민의힘 최고위. 그러나 의외의 말이 쏟아졌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탄핵 뒤 국민의힘에 무엇이 남았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계엄 선포의 원인에 대해 이런 진단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어떤 성과를 내고 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또 민주당이 얼마나 무도하게 굴고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제대로 노력하지 못한 것이 결국 지난번에 계엄이라고 하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민전 최고위원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부족하지만 저희를 좀 잘 지켜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45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령 사태가 민주당의 무도함 탓이고 성과를 잘 홍보하지 못한 탓이라고 말합니다. 진단이 참 이상합니다. 누굴 보며 정치를 하는 거냐는 비판이 그래서 쏟아졌습니다. 자, 정광재 의원님, 먼저 발언 기회를 드릴게요. 김민전 최고위원이 지금 했었던 얘기가 우리 당 전반에 갖고 있는 그런 인식은 아니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민전 최고위원이 이제 최고위원은 여성 몫이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또 당시에 이제 이른바 친윤계의 지원을 받았다는 평가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나온 발언인지는 모르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개인적 의견인지 아니면 공적 자리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공적 의견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얘기를 했다는 데 대해서 저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그것을 잘못 알렸기 때문에 계엄령이 선포될 수 있는 과정까지 간 게 아니라 계엄령이라는 것을 잘못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게 먼저인데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글쎄 제가 당 대변인이라 당 대변인으로서 당의 역할을 다 전달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김민전 전 최고가 한 말씀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방침은 아니라는 말씀도 또한 드립니다. 네. 당론은 아닐지 모르지만 김민전 저분이 최고위원 아닙니까? 당의 지도부 아닙니까? 누구를 향해서 지금 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까? 아무 때나 막 눈물을 흘립니까? 그 눈물은요, 12월 3일 그 계엄령이 선포되고 나서 시민들이 국회로 몰려들어서 계엄군과 몸싸움하고 국회 당직자, 보좌관들, 의원들 이렇게 힘을 합쳐서 이겨내고 싸우고 있을 때 그때 그 모습 함께 동참하면서 울었어야지 맞는 거죠. 어디 지금 지도부 회의에 앉아가지고 민주당이 얼마나 무도한지 그걸 지금 알리지 못해가지고 그걸 반성한다는 겁니까? 계엄에 대해서 반성을 한다는 겁니까? 지금 누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립니까? 지금 대통령의 이 정권의 성과를 제대로 알리지 못한 것에 대한 지금 반성의 눈물이라는 거 아닙니까? 저 눈물이.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건 저분이 지금 교수 출신 아닙니까? 전국의 교수들의 이 시국선언이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는 마당에 지도부에 국민의힘에 앉아가지고 본인이 지금 반성하고 석고대죄하고 국민들께 용서를 빌어도 시원치 않을 그 자리에서 무엇을 위해서 지금 저 눈물을 흘린다는 얘기입니까? 저 눈물은 국민을 위해서 흘려야 되고 계엄에 대한 반성의 눈물이어야죠. 정말 정말 화가 납니다. 예, 김민정 의원이 이렇게 화를 내신 거 처음 봤습니다. 자, 내용을 좀 보죠. 김민전 최고위원이 했던 말. 저희를 좀 잘 지켜주십사 부탁드린다. 국민이 좀 지켜달라는 거예요. 아니 일단 뭘 잘했다고요.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국민을 지켜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않아요? 거꾸로 국민 보고 지켜달라? 근데 잘하면 응원해 줄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추경호 원내대표의 발언 내용을 보면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우리가 야당하는 동안 적폐청산 수사 받느냐고 얼마나
고생을 했냐. 물론 사실 그 적폐청산 수사에 앞장선 사람이 윤석열, 한동훈이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때 힘들었으니까 우리 야당 안 되게 탄핵은 막아내야 되지 않냐 이런 논리예요. 그런데 본인들이 야당 국회의원이 돼서 힘들어지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는 거고 평온하고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지금 현직 대통령에 앉아 있단 말입니다.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그 사람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일단은 할 수 없도록 탄핵 소추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뭐 어쩌면 그 다음 과정에 있을지 모르는 조기 대선 내지는 대통령 보궐선거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또 좋은 후보를 내서 대선에서 이기면 계속 여당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본인들이 혹시라도 야당 국회의원을 하면 불이익 받을지도 모르니 그런 거 불이익 받기 싫어서 탄핵 소추부터 막아야 돼. 아니 그런 정신머리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선거에 나와서 국회의원씩이나 하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본인이 밥 벌어먹기 위해서 어디 가서 뭘 하든지 불법적인 일을 하든지 뭐 하는 건 몰라도 국회의원직에 앉아있으면 안 되죠.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단체로 제정신이 아닌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예. 제정신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네. 자, 추경호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남은 것은 2개밖에 없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정치 보복과 적폐 수사뿐이다. 헌정질서 회복이 남지 않았나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많이 의심스럽습니다. 이번에 수사가 개시되면 추경호 원내대표도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수사요? 지금 이번에 내란과 군사반란에 예.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면 추경호 원내대표도 수사에 반드시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국회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라고 했습니까? 한동훈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자고 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사로 가자고 했죠. 네, 국회의원이 계엄이 선포됐을 때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의무사항을 저버리고 국회가 개의되지 못하도록 방해한 거 아닙니까? 그 방해가 혼자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동안 추경호 원내대표가 했던 영산과의 밀접한 소통을 통해서 용산의 대리인 성격의 활동을 계속했던 것을 국민들이 똑똑히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도 역시 정상이면 국회를 모여달라고 하는 것이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로 모이고 본인은 정작 국회에 있으면서 표결에 참여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번에 계엄의 선포와 계엄을 하는 것과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 사전 그리고 사후에 용산과 긴밀한 협동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예.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의 탈당을 오늘도 재차 요구했고요. 어제도 입장 변화 없다. 오늘은 지도부회사의 탈당 요구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당대표로서 대통령의 탈당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이번 사태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인 우리 당의 정신에서 크게 벗어난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 해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도 있고요. 하야도 있고 그 위에 빨리 수사하자는 얘기도 있고 일단 한동훈 대표는 탈당을 가장 주요하게 얘기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사실 탈당이라는 것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단추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네, 이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고 우리 당 소속 의원 모든 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질서 있게 잘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보셨겠지만 일부 소장파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고 이것에 대한 출구 전략으로 어떤 것이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국익에 도움이 되고 우리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느냐 이런 본격적인 논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로서 탈당을 요구하고 있는데
일부 의원들 중심으로 대통령 탈당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직 뭐 당론으로 정했다 이렇게 뭐 압박을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죠. 그러나 본격적으로 이런 고민들이 더 깊어지면 순차적으로 이런 사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 네. 여러분들께도 그런 모습을 우리 정당이 보이는 것이 상실된 우리 당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아침에 그 최고위원 회의 자리에서 추경호 원내대표 들으라고 지금 저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탈당을 요구를 했는데 어젯밤 의총에서는 탈당 요구 이런 게 또 아닌 걸로 뭔가 당론이 결정됐다 그래서 당대표 모르는 당론 이런 거 바꾸고 결정하고 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를 요구를 했더라고요. 대통령의 탈당, 그다음에 김용현 장관 해임, 그거는 이제 하나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내각 총사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세 가지 중에서 김용현 장관 해임한 거 외에는 사의 표명을 받아들인 것, 해임이나 경질도 아니었죠, 사실은. 그거 외에는 지금 되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 탈당 요구가 안 됐을 경우에 재차 요구했는데도 안 들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건가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제명하겠습니다라고까지 나가줘야 그 당대표로서의 의지가 돋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의지를 가지고 지금 요구를 하는 것이다. 왜냐, 대통령이 탈당하면 그 당의 1호 당원이라고 논의에 강조했는데 이제 여당이 아닌 거죠. 대통령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탄핵 아니든 뭐 김건희 특검법이든 부담 없이 처리할 수도 있다는 그런 뭐 이야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해석상. 그러니까 일단은 당이 대통령의 이 위험한 대통령으로부터 조금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당대표의 의지 표명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러나 대통령이 탈당을 하겠습니까? 더 이상 기댈 데가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기대 난망한 요구라고밖에 안 보여지는 거죠. 알겠습니다.